모두가 잠든 밤, 그 캄캄한 정막 속에도 소리 없는 분주함이 있습니다. 달을 마중 나온다는 달맞이꽃은 달림과 함께 밤을 지새우다 해가 뜨면 꽃이 지기 시작합니다. 해마다 7월이면 이른 새벽 달맞이꽃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정용회 씨. 꽃이 지기 전 활짝 핀 상태로 따야 하기 때문입니다. 꽃차를 딸 때 정말 많이 바쁜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정말 보기 좋게 몽우리가 막 피기 시작했을 때 향, 맛, 색이 제일 좋을 때 그때 따고 싶은 게 제일 큰 욕심이라 그래서 더 바빠요. 보기에 예쁜 모든 꽃들이 꽃차가 되는 건 아닙니다. 향, 맛, 색을 고루 갖추어야 하고 달맞이꽃처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 채집이 용이해야 비로소 꽃차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채취한 꽃은 넓게 펼쳐 꽃이 아닌 이물질을 골라내고 벌레들이 빠져나가도록 하루 정도 1차 건조를 시킵니다. 잘 건조시킨 꽃은 썩지 않으면서 본래의 색과 모양은 유지하도록 살짝 쪄낸 후 본격적인 건조 작업에 들어갑니다. 꽃차 하나하나가 다 특성이 있어요. 찌고 말려야 되고 덮어야 되고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드시기에는 그런 줄 모르고 드시죠. 낙엽처럼 바짝 말랐던 꽃은 물을 만나 다시 화려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국도를 벗어나서도 차로 30분을 더 들어와야 하는 오지지만 거북마을의 아름다운 풍광과 정용회 씨 모자의 손맛은 이미 아름아름으로 소문이 나서 찾아오는 이가 꽤 많습니다. 네? 생선나무 생선나무 생강나무. 남자분들 근고를 강조해서 이곳 거북마을에서는 식사 후 종이컵에 담긴 커피가 아니라 동강의 향 가득한 꽃차를 마십니다. 녹차? 저희 민박하면서 식사하시는 손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시면 식사하시고 식사 마치시고 나면 항상 커피를 찾으세요. 근데 1년 그 커피값을 계산하면 몇백만 원이 넘는 거죠. 근데 그 커피값을 아끼려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고자 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꽃차면 어떨까라는 생각들 하게 됐고, 어머님이 그럼 생강나무라는 그 꽃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시작은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커피를 대신할 요량으로 꽃차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그 후 형의 제안으로 동강에서 나는 다른 여러 꽃들도 차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근처에 이제 봄, 여름, 가을 피는 꽃들이 다양하게 있고 이 중에 이제 꽃차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맛이나 색이나 향이나 그 꽃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나 그것들을 종합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감흥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죠. 형의 아이디어와 요리사였던 정용회 씨의 감각은 동강의 아름다운 야생화로 20여 종의 꽃차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다양한 꽃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면서 전문가가 되어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특히 애착이 가는 차가 단풍나무 꽃차예요. 꽃은 정말 작은 게 이렇게 정말 오밀조밀하게 여러 개가 피어 있어요. 근데 그 향이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향이에요.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으면서 은은하면서 뒷맛이 깔끔하고. 근데 제가 산에 다니고 이럴 때, 등산하고 이럴 때도 그걸 호주머니에 꽃잎을 따서 넣고 다니면서 먹어보기도 많이 했었어요. 단풍나무 꽃차는 정용회 씨가 개발한 동강 유일의 꽃차입니다. 지금은 꽃 파는 남자가 되었지만 거북마을에 오기 전 용회 씨는 요리하는 남자였습니다. 조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의 한 호텔에 취직해 요리사로서 그 재능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중식 레스토랑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고관절 괴사의 발병이 정용회 씨의 인생 항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생활을 하다가 시골에 들어오게 된 계기를 따지면 아픔이 많죠. 뭐 다리에 이상이 좀 있어서 수술도 여러 차례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 판정을 받게 됐는데 이제 본인 생각에는 그랬어요. 몇 개월 재활을 하고 나면 정말 온전한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면접들을 여러 군데 보러 다녔죠. 그랬는데 한 10여 곳 이상 면접을 봤는데 어느 곳 하나 합격되는 곳이 없었어요. 그 1차, 2차는 다 합격되는데 최종 면접감은 항상 떨어졌어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에 돌아온 그는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목발에 의지해야만 겨우 걸을 수 있었지만 정용회 씨는 굳은 의지로 매일 산에 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정성과 본인의 피나는 노력으로 목발을 짚고 다녔던 정용회 씨는 6개월 만에 건강을 회복했고 이제는 산을 누비고 다니는 산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매몰차게 퇴짜를 놨던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일을 가라 물었죠.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정말 원망이 아니라 증오에 비슷한 그런 거였는데 근데 그게 시골 들어와서 생활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